수십 년을 살아온 당신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감각을 느껴볼 수 있다면 믿기 힘든 초자연 현상이나 판타지 소설 같은 카더라급의 심령 현상이 아니라 과학적,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됐고 전문 용어마저 있는 현상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리고 전혀 부작용이 없다면 당신은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단언하건대 이 경험은 미칠 듯이 사실적이며 몇 초간은 정신을 차리기 힘들 정도로 혼란스럽고 소름이 돋을 정도로 비상식적이죠. 제가 겪은, 그리고 지금부터 설명할 그 현상은 바로 히프노폼픽 할루시네이션, 한국말로는 각성시 환각이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확정적으로 시각적으로 비교적 긴 시간 동안 느끼는 것이 희귀할 뿐 누구나 한 번쯤 느낀 적이 있을 정도로 흔한 현상이기도 하죠.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한번 떠올려보죠. 히프노폼피아, 각성시 환각이라고 해석되는 이 용어는 이학도 심리학도 아닌 마이어스라는 인물에 의해 심령학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마치 심령현상이라고 착각할 만큼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아마 죽을 때까지 느껴보지 못할 정도로 미칠 듯한 이질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뜻일 겁니다. 그는 자신의 심령학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과정에서 동반되는 유사한 환영들, 예를 들어 꿈속의 형상이 깨어있는 삶으로 몇 초 동안 지속될 때 나는 이를 히프노폼픽이라고 이름 붙였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루시드 드림 영상을 만들며 가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 입가에 꿈속에서 먹었던 음식의 맛이 감돌거나 꿈속에서 만졌던 무엇인가의 촉감이 손끝에 남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마이어스의 말에 따르면 이건 역시도 각성시 환각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꿈에서 겪었던 것들이 현실과 이어졌으니까 말입니다. 그 말인즉슨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본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상상이 가능할 겁니다. 촉감이면 촉감, 청각이면 청각, 미각이면 미각, 부분 느꼈던 꿈속과 이어지는 이 감각이 전신에서 느껴진다면 어떨까요? 굳이 글로 표현해보자면 꿈의 몸이 현실의 몸과 합쳐지는 느낌, 내 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게임 아바타를 조종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잠에서 깼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임을 확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꿨던 꿈이 현실을 비집고 삐져나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저에게 있어 환각 자체는 그렇게 신기한 경험이 아닙니다. 수년간 루시드 드림을 해오며 꿈에 들어가기 직전 수면마비와 함께 찾아오는 인면 환각은 진리도록 경험해봤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그 순서가 바뀌었을 뿐인데 환각에서 꿈으로 이어지던 것이 꿈에서 환각 그리고 현실로 이어지는 순간 꿈에 대한 괴담에 보수적인 제가 꿈과 현실이 뒤바뀌는 것조차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도 안 되는 상상마저 해버렸을 정도니까 말이죠. 그 당시 저는 이것을 경험하자마자 핸드폰에 그때의 상황을 적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총 3개의 문단을 적었는데 첫 번째 문단은 그 느낌을 최대한 놓치지 않기 위해 그때의 상황을 간략하게 적었고, 두 번째 문단은 꿈을 떠올리며 꿈속의 상황을, 마지막 세 번째 문단은 깼을 때의 상황을 토대로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추측해서 썼죠. 이 메모는 일어나자마자 3분 안에 작성된 메모이며 저에게 첫 루시드 드림을 안겨준 꿈일기 작성법이기도 합니다. 저만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만약 루시드 드림을 위해 꿈일기를 적는 사람이 있다면 좋은 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제가 이 현상을 다시 느끼기 위해서는 꿈에서 강제적으로 깬다는 조건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 현상을 느꼈을 때에 저도 깜짝 놀라 잠에서 깼었고 그 상황에 맞게 꿈의 내용도 차에서 튕겨져 날아가는 상태에서 트럭에 부딪히기 직전 트럭의 뒷문이 열리며 트럭 내부가 제 방과 연결되어 있는 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쉬운 점은 그 당시 저는 루시드 드림을 시도하지 않았던 상황이며 그 말인즉슨 꿈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다음날부터 저와 같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죠. 쉽진 않았습니다. 몇 년간 쌓였다고 보기 힘들 정도의 작은 양, 그리고 그마저도 신기했다 수준의 글밖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중에 흥미로운 글을 2개 발견했죠. 첫 번째는 상식에서 벗어난 이상한 경험담, 그리고 두 번째는 저와 굉장히 흡사한 경험담을 말입니다.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꿈이 현실로 넘어오는 것이 가능한가? 첫 번째 경험담의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꿈속 인물들과 환각 속 인물들이 동일 인물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었죠. 두 그룹의 인물들의 인상차기는 달랐지만 그런 의심을 한 이유는 평범하지 않은 상황과 평범하지 않은 그들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면 환각은 보통 수면 마비와 함께 일어나고 나의 근처에서 일어나지만 자신은 움직일 수 있었고 그들은 뒷뜰에 있었다고 말입니다. 확실히 이것은 이상합니다. 환각이라는
꿈이라는 것의 주체가 나의 상상인 만큼 모든 환각은 내가 중심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렇게 인면 환각이 나타날 때도 대부분, 아니 거의 모든 환각이 자신의 몸이나 근처에서 발생하죠. 꿈속 인물들과 환각 속 인물들의 인상차기가 확연히 다르다. 그리고 환각의 주체가 나가 아니다. 여기서 저는 이 사람이 각성시 환각이 아니라 거짓 깨어남을 겪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의문점들은 만약 아직 꿈이 이어지는 상태라면 전혀 이상하지 않게 되어버리니까요. 그래서 다른 경험담을 찾았고 수시간 동안 사이트를 뒤진 결과 저와 거의 흡사한 경험을 한 사람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깨어있는 동시에 자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글의 제목은 이것이었죠. 그의 글에서는 혼란스러움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게다가 저와 마찬가지로 루시드림을 자주 경험하며 이미 어느 정도의 꿈 컨트롤도 가능한 사람이었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신은 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의 몸을 움직일 수 있었다고 말이죠. 보통 사람이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치부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이 부분을 보고 확신했죠. 저와 똑같은 현상을 경험했다고 말입니다. 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미 루시드림을 수차례 자주 경험한 사람이며 그 뜻은 현실과 꿈속에서 몸을 움직이는 느낌을 확실히 구별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게다가 저도 이 현상을 경험했을 때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5초도 안 될 정도의 짧은 경험이 강력한 기억으로 남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꿈속의 나는 탑차 쪽으로 날아가고 있었고 현실의 나는 깜짝 놀라 일어나고 있었으며 그 두 현상이 겹쳐져 느껴졌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천천히 프레임 단위로. 굳이 말로 설명하자면 잔상이 하나하나 그대로 느껴질 정도로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느낌이었죠. 혼란의 연속, 머리가 꿈속의 몸을 인식해야 하는지 현실의 몸을 인식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도 역시 비슷하게 느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현실이 또 다른 꿈이 아닐까라고 의심했을 정도니까요. 사실 이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증명되지 않은 꿈의 괴담에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히프노폼픽 할루시네이션을 경험한 뒤 꿈과 현실이 뒤바뀌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했을 정도로 이 경험은 미칠 듯이 비현실적입니다. 그리고 경험담을 찾으며 확신했죠. 제가 한 경험은 착각이 아니며 그렇다는 뜻은 조건만 갖춘다면 다시 그 경험을 할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자각몽에서 꿈을 통제한 채 재현해보기로 마음먹었죠. 잠에 들기 1시간 전 각성시 환각에 대한 글이라면 그 어떤 경험담이라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했다 수준의 글마저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적어놓았던 꿈일기를 보고 머릿속을 정리했습니다. 대부분의 공통점은 갑자기 꿈에서 깼다는 것.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기분 좋은 꿈보다 악몽이 훨씬 생생하게 기억에 남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몇 가지 걸리는 점이 있었고 그것은 역시나였습니다. 이후 몇 번을 더 도전했지만 두 가지 이유로 실패하고 말았죠. 첫 번째는 꿈속 타이밍과 현실 타이밍이 맞냐는 겁니다. 말로 설명하긴 힘들지만 실제로 자각몽 도중에 잠에서 깨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각몽에서 현실로 나오는 건지 그저 렘 수면에서 깊은 수면으로 바뀌는 건지 확실치가 않다는 거죠. 기억이 존재하지 않으면 시간 역시 존재하지 않듯이 기억의 단절이 일어나는 저 부분의 오류를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이러니하게도 자각몽이기에 불가능하다였습니다. 자각몽이라는 것은 꿈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 상황에서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놀라서 깨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100m 상공에서 떨어져도 그 어떤 무서운 괴물이 나타나도 어차피 내가 짜놓은 각본이기에 자신이 꿈을 통제하고 있는 이상 꿈속의 그 어떤 것에 의해 놀라 일어나는 상황은 만들 수 없습니다. 마치 자기 손으로 자신의 목을 졸라 죽을 수 없듯이 말이죠. 만약 당신이 이런 경험이 있다면 또는 시험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세계 철학자였습니다.